외도하는 남편들이 갖고 있는 심리들이 있어요. 외도하는 남편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 중독이라 그랬죠.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면, 이 반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반응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 반응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데, 중독이 뭘 뜻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에너지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의 에너지라 그래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강박을 갖게 되고, 이 강박에 의해서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불안감의 대상을 뭘로 갖는다 그랬어요? 대상을 상관에 갖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짐으로써 내가 요걸 해소를 시키게 되고 다시 또 스트레스 받게 되면 요 형태로 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스트레스, 이젠 상간녀를 못 만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상간녀와 연결되는 게 나오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불안해요. 그래서 또 만나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카톡이 왔다? 못 견뎌요. 그거 답장을 빨리 보내야 돼요. 봐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보내온 건 왔구나. 끝이에요.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보면 돼요. 편안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스트레스의 강박에 바로 이 불안감의 해소를, 내가 불안해지게 되면 그걸 해소를 하려고 드는 이 중독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분명히 마이너스 10의 에너지가 스트레스와 강박과 그 다음에 이 불안감에 마이너스 10의 에너지를 작용하는데, 요거를 해소할 때 뭐냐면 플러스 10처럼 느껴져요. 왜? 해소가 되면은 0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느껴져요? 그 사람은 나에게 플러스 10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엄청나게 좋은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마이너스 10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플러스 10의 에너지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관계중독의 실체예요. 이게 관계중독이에요. 즉 뭡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쁜 거를 좋은 걸로 착각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아니야 나는 이라고 남편들이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아니라 그래요. 당연하죠. 중독인데. 중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 본인은 즐겁다 치자 이거야. 플러스 10의 에너지야. 그러면 집에 누가 있어요? 집에 처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다. 집에 처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하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들 할 거니까. 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바깥에서 뭔가를 이렇게 진행하고 어디에 이렇게 갖다 주기만 해도 여기는 알아서 잘 왔거든요. 내가 이제 잠시 좀 쉬면서 놀겠다는데 그런다고 여기가 변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좀 뭔가 잘못됐죠. 라고 생각해.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안정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도하는 남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자식은 그대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되는 현상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현상을 이제 알게 됐어. 이게 관계 중독이야.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됐어. 그럼 이 아내가 알아서 이 아내에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요. 이 외상 스트레스, 죽음을 넘나드는 이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까? 안 느껴요. 플러스 10만 느껴요. 아내가 징징 짜고 울고 이러다가 까떡거리면 잠깐만, 그리고 또 가가지고 뭘 합니까? 이거 보내야 돼요. 아내한테 생일 파티, 생일 축하, 그냥 또 그런 말을 가야 돼요. 못 견뎌요, 본인이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랑 같이 여행을 갑니다. 가족이 다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가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옆에 호텔에 상간녀가 있어요. 그리고 쭉 여기서 하다가 저기가 또 가서 이거 하고 그렇게 갑니다. 이 플러스 안 놉니다. 절대 안 놉니다. 아, 왜 아마추어들처럼 그래요? 외도하는 남편들 다 아는데. 여자들은 기절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초는 어떻게 할 거냐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들어갔어요. 자,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들어가게 되면은 기초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이 고통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중독중. 또 하나로 가게 되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중증 우울증으로 가든가 중증 중독증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기게 되면 진짜 세상 살기 싫어. 세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이들한테 밥 차려주는 것도 싫고 다 싫어져요. 완전 쭉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왜? 세 가지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증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고통 때문에 분노하고 상처 이야기하고 이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본인이 견디다 못 견디면 중증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중증 우울증에 가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뭐만 바라보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삽니다. 왜?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게 중증 우울증이에요. 일로 들어갑니다. 아내의 인생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잘 크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아이들 얘기는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중증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나 또 열심히 놀고 있고요. 왜? 아내는 집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렇다 쳐요. 집에 있으니까. 여기는 집에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놀면 미안하잖아. 놀다 보니까 미안하잖아. 그러면 쓱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늘어져 있지 말고 좀 그 옷도 좀 제대로 좀 입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어디 문화센터를 좀 가든 뭐를 좀 배우던 뭘 하던 뭘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미안하잖아. 집에 오면 멀쩡해지거든. 집에 올 때는 관계 중독이 멈춘 상태로 와요. 카톡만 안 오면. 그래서 멈춘 상태로 왔는데 보니까 또 우울해 있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또 미안하니까 야 뭐라도 좀 배우고 이거 가지고 좀 어떻게 좀 여행도 좀 다녀오고 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시작을 했다면 어디로 갑니까? 중독증으로 들어갑니다. 자,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중증으로 들어갑니다.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공부 진짜 잘합니다. 미친 듯이 학위도 받고 자격증 따고 뭐도 따고 뭐든 다 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왜? 그때는 어떤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자기 죽겠거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뭐든 다 해요. 문제는 뭐예요? 다 하다가 뭐 하다가 누군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디로 바로 가집니까? 운동하러 갔다가 누군가 말 한마디 딱 걸어주는 순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때 발생하는 게 기본이 아내 외도예요. 자, 여기는 수순입니다. 옛날에는 남편 외도에서 이 와이프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건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중증 우울증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 있으려면 옛날에는 90% 이상이 여기서 버텼어요. 그래 옛날 어머니들은 시간이 약이야.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게 요즘은 이게 다 변화되다 보니까 여기는 불과 10%도 안 돼요. 이제는 여기가 90% 이상 돼요. 그래서 아내 외도가 발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전에 10년 전일지 9년 전일지 5년 전일지 1개월 전일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외도가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몰라요. 왜? 안 걸렸거든. 근데 걸렸으면 볼 것도 없고 일로 무조건 갑니다. 걸리면 무조건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걸렸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안 걸렸다고 아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안다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아이들이 문제 생길까봐, 집안에 문제 생길까봐 이 꾹 다물고 그런 분들 부지기수예요. 자기 아내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안 걸려서 그렇지. 그러다가 일로 들어가면 일로 바로 가거든요. 여기 가게 되면은 여기에 상대가 누구예요? 상간남이잖아요. 이놈이나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이나. 내가 여기에 가만히 망치해두면 내 아내가 단 남자랑 본인이 한 것보다 더 재밌게 해요. 다른 이놈한테. 그걸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외도하는 남편들한테 제가 그냥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 아내가
1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남자와 신나게 섹스하러 다닌다고. 자신 있으면 하라고. 자, 그러면 이 새끼가 보니까 아이씨 내가 시간 이건 좀 아니거든. 그러면은 최소한의 예방은 해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걸렸어. 그래 계속 가는 건 난 뭐라 안 할게. 걸렸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부터 치료해 주세요. 아내 인생까지 무너뜨리지 말고 이거부터 어떻게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거부터 치료해 주라고. 그래야 이쪽으로 안 넘어가요. 이쪽으로. 그래야 아내도 아내의 행복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도 아이의 행복을 이거는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최소한 이 치료는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걸렸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해주면 되겠지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부터 치료를 해주라고. 이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자기가 만났던 지금 헤어졌다 해도 상관없어요. 안 만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이 수순으로 가요. 아내가.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은 내가 나 안 걸렸는데? 그런데 아내가 지금 어딘가에 모르게 뭔가에 빠져 있어. 그러면 다음에 일로 간다니까. 예고돼 있는 거라고요. 예고돼 있는 거. 그래서 남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돼.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내 아내가 미우면 외국에서 걸렸다가 가만히 방치해봐. 더 믿게 해봐. 적반하장 막 나가고. 그러면 여기 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지가 만나고 있는 이 외도하고 있는 남편이 만나는 이 상간녀보다 훨씬 잘 즐깁니다. 그런 여자로 돌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중독으로 가든 중증우울증으로 가든 이 단계를 넘어가면 남편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 여자가 와이프가 아내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치료 자체를 여기서는 안 하려고 들어요. 여기서는 하려고 들어요. 왜? 분노하고 상처 이야기하고 왜 합니까?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거든요. 치료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중증우울증이나 중증 중독증에 딱 들어가게 되면 치료 자체를 안 합니다. 왜? 그걸로 그냥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던 아니면 중증에서 다른 남자랑 신나고 재밌게 이때는 아새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인생을 다 거기에다 올인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재밌게. 그런데 니는 플러스 10만큼 느끼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플러스 10만큼 즐거울까요? 본인이 이 상간녀를 만나서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거보다 더하게 와이프가 지켜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지킬 때 기본이 섹스예요. 여기다 플러스 사랑한다. 언제 만날래? 언제 만날래? 사랑한다. 섹스하는 거. 자,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를 아내가 해요. 아이들 팽개쳐놓고 네 애 만나러 갔을 때 숨어서라도 너 같이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사랑한다고 카톡 보내고 있다고. 왜? 여기 상간녀나 여기 있는 아내나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다고요. 어차피 이놈이 즐기고 데리고 놀만하게 딱 좋은데 본인은 한 명이죠. 그잖아. 본인은 한 명이잖아. 근데 여기는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100명이 될지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당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료부터 시켜. 치료부터. 뭔가 아내가 이상해. 우울해하거나 또는 중독에 들어가 뭔가에 집중되는 것 같아. 약간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일단 이유야를 막론하고 치료부터 먼저 해놓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그래서 제가 어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남편들 내가 그냥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권해봐. 얼마나 좋은 거야. 플러스 10을 느끼는데 너무 재밌잖아. 권해봐. 누구에게? 아들의 며느리에게도 권해보고 아들에게도 권해. 며느리가 영 신통치 않으면 너도 나처럼 즐겨. 알았지? 권해. 적극적으로 설날 때 뭐를 합니까? 덕담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권해. 그리고 또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아들이 좀 힘들게 하잖아. 그러면 너도 바로 상관이야. 알았지? 엄청나게 즐거운 거야. 사랑은 아들만 아니야. 그래도 뭐 사랑 따위 어쩌고 저쩌고. 권해봐. 딸한테도 권하고 사위한테도 권하고 권해봐. 권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 이거 문제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반대 있는 사람이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 고통을 벗어나려면 그 크기만큼의 강력한 쾌락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덮지를 못해. 그래서 이 외도하는 남편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 가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식들. 자녀들이 그러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엄마 힘들어하고 뭐하지? 아빠 이 쉐이. 아빠에 대한 인식 안 좋습니다. 이 쉐이. 다시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 외도만 안 하면 돼. 그러면 그놈이 반드시 외도예요. 애가 나중에 크면. 그래서 나중에 사위가 또는 내 아들이 외도하면 뭐라 그럴래 그러면. 이 쉐이야 나는 그랬지만 니는 내로남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같지도 않은 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도 발생해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만약에 아들인데 아들이 문제 있다가 만약에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며느리가 그랬어. 며느리가 이거 했대. 그럼 뭐라 그럴래요? 뭐라고 얘기할 건데 자기 하나로 인해서 처자식과 관련되는 가장 하나가 거의 쑥대밭이 돼요. 어디로? 섹스에 미쳐가지고 섹스에 미쳐서 여자의 남자에 미쳐가지고 사랑 따위나 논하게 되고 언제 만날지만 고생하고 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지 학습을 가는지 뭘 가는지도 관심 없어요. 빨리 만나가지고 언제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미쳤죠? 이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하면은 섹스 관심 없습니다. 사랑 따위 관심 없고요. 언제 만나는지 관심 없어요. 어차피 늘 만나고 어차피 늘 내 옆에 있고 어차피 늘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말로 하나요? 말 안 한다니까. 근데 이거 굳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재밌는 거래. 그래서 이 외도하더라도 외도하는 남편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이거는 남편들이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걸렸던 안 걸렸던 와이프가 아는 그날부터 분노하거나 뭐하거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와이프는 이 수순대로 들어갑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리고 반드시 중증 우울증 아니면 중증 중독증에 들어가서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중증 중독증에서 본인 당사자가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와이프부터 빨리 치료해야 돼요. 와이프부터.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내 아이까지. 그래서 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본인 하나만 떨어져 나가면 돼요. 그렇다고 내 처자식까지 인생 다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외도를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를 끊어라 뭐해라? 그건 본인 당사자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반드시. 옛날에는 남편 애도가 한 집 건너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남편 애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그런데 옛날에 아내 외도가 10집에 하나 있었어요. 그거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요. 10집에 하나예요. 지금은요. 10집에 9집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많아지면 당연히 따라 많아지게. 왜? 사회가 지금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뭘로 향해서 갑니까? 같이 추구하면서 사회활동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사회활동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외도하는 남편 눈에는 이 남편 눈가리에는 남편 눈가리가 아내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무슨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말고 다른 남자 눈에는 뭘로 보여요? 다 맛있는 여자로 보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달려갑니까? 제일 먼저 친구부터 달려가요. 비응신아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는 놈부터 간다고요. 그때부터 내 와이프를 뭘로 봅니까? 말로는 뭐 제수씨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로는 가슴 크기부터 벌써 니들 눈깔이 돌아갈 때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내들을 버티게 하는 만큼 버티고는 있지만
남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는데 안에 끼딱 하는 순간 일로 간다니까. 여기와 이 경계가 내일 무너질지 모레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들어가면은 아내 자신이 치료하러 오질 않습니다. 외도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대부분들 치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에 들어갔거나 중독증에 들어가면 치료라는 의지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그러나 그래도 간신히 치료하러 오는 거는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만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외도하는 남편들의 아내들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 와요. 자기 아내가 9,999명에 들어갈지 한 명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9,999명은 일로 갑니다. 한 명이 간신히 치료돼가지고 버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버티는 중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는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들도 똑같아요. 내 아내는 최소한 9,999명의 이 다른 남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은 내 잘못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아내들하고 자식은 뭔 잘못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돼. 최소한.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남자들 외도를 하더라도 내 가정 건드리는 거,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데 문제는 이 아내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일로 파생돼 간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119 가면은 뭐라 할 것 같아요? 119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아예 치료 자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치료를 안 하려고 들어요. 남편이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어떻게 안 한다니까요. 치료 자체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인생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즐겁고 좋더라도 최소한 내 처자식에 관련되는 부분에 보호장치는 본인이 만들어줘야 돼. 나머지는 이 사람 아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맛있는 먹잇감으로 인식한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외도하는 남편일지라도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서 가정을 깨서는 안 돼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본인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두고 지금이라도 내 아내가 왠지 많이 우울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못 내고 외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시간 못 내고 뭐 하는데 와이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뭐 하고 미안하면 이후에 화를 막느라고 치료부터 시켜요. 치료부터.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 남편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치료부터 하는 게 예의예요. 예의. 그건 예의예요. 결혼생활한 예의. 그래서 최소한 내 처자식에게 불행하게 만들진 말. 네 불행하게 사는 건 뭐라 안 할게. 근데 여기만큼은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옳지 말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아닐 거야.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뒤집어진다니까. 일로. 이 단계를 다 넘어간 사람들이 상간녀들이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외도 아무리 남편이 본인이 즐겁고 재밌어서 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으로 내 아내를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다른 남자들 속으로 집어 던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만 머릿속에다 항상 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필요 없어요. 빨리 보호부터 하세요. 그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